문득 그의 체온이 생각났습니다. 등 뒤로 느껴졌던 단단함과 뜨거움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죠. 5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엘리베이터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타고 있었어요. 같은 층에 사는 남자였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이였죠.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탔어요.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층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었죠. 저희 집도 15층이었어요. 같은 층에 산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단둘이 타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7층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덜컹거리더니 멈춰섰어요.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상벨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관리실에 전화를 걸었죠. 곧 고쳐질 거라는 안내였어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 벽에 기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가빠졌습니다. 좁은 공간이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렸을 때 다락방에 갇혔던 기억이 떠올랐죠. 그때 남자가 다가왔어요. 괜찮으냐고, 안색이 안 좋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천천히 숨을 쉬라고, 자기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그때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등에 그의 가슴이 닿았어요.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쉬라고 속삭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제 등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리듬에 맞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진정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는 팔을 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등으로 스며들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규칙적인 박동이었죠. 그런데 다른 것도 느껴졌습니다. 엉덩이 쪽으로 뭔가 닿아 있었어요.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였습니다. 제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제야 그가 팔을 풀었어요. 저는 휘청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아니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괜찮으냐고 집까지 바래다 줄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새빨개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52년을 살면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샤워를 했어요. 하지만 그의 체온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등에, 허리에, 그리고 엉덩이에 닿았던 그 느낌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팔에 안겨 있던 순간이요. 등 뒤로 느껴졌던 온기가 생생했어요. 그리고 그 단단하고 뜨거웠던 감촉도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일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출근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그의 체온이 생각났어요. 동료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도 했었고 남자도 알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복도에서 그를 만나게 될까 봐요. 아니, 어쩌면 만나고 싶어서였을지도 몰라요. 저 스스로도 제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혼란스러웠어요. 결국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했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안도했는지 실망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빨리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 수 없었어요.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있던 그 순간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를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어요. 일부러 피한 건지 우연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을 일찍 당겼어요. 퇴근도 늦게 했습니다. 복도에서 그를 만날까봐 두려웠거든요. 아니, 어쩌면 만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제 마음을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또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일주일 내내 떨쳐내려 했던 그 기억이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던 순간이요. 등에 닿았던 그의 가슴이 생생했어요. 심장 소리까지 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물줄기가 등을 타고 흘렀어요. 그의 손이 닿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피부가 저절로 떨렸어요. 그리고 그 감촉도 떠올랐습니다. 엉덩이에 닿아있던 뜨거운 무언가요. 단단하고 거대했던 그것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뜨거움은 가시지 않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날 밤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가 저를 안았을 때요. 처음엔 공포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정되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거든요. 따뜻하고 단단한 몸이었어요.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남자의 체온을 이렇게 가까이 느껴본 게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남자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일과 저 자신만 돌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의 품 안에 있을 때 느꼈던 안정감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때 그 장면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그와 단둘이 있던 순간이요. 그가 뒤에서 저를 안았어요. 팔이 제 몸을 감쌌습니다. 가슴이 등에 밀착됐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뭔가 느껴졌습니다. 엉덩이에 닿아있던 그것이요. 처음엔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얼마나 컸는지도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단단하고 뜨거웠던 감촉이요. 몸이 반응하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얼굴을 묶고 숨을 고르려 했어요.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제대로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를 진정시켜준 것에 대해서요. 아니, 정말 그것뿐일까요? 속마음을 들여다봤어요. 솔직해지려 했습니다. 저는 그가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쩌면요. 다시 그의 품에 안기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52살 여자가 이러고 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처음일지도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었어요. 남편과는 익숙함만 있었습니다. 설렘이나 떨림 같은 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웃 남자 때문에요. 가슴이 이렇게 뛰고 있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그가 나왔습니다. 저를 안아주는 꿈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베개를 꽉 껴안고 있었어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결심했어요. 용기를 내보기로요. 오늘 복도에서 그를 만나면 고맙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요. 그게 예의니까요. 저를 도와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는 거니까요. 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을까 고민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쓰는 제 모습에 놀랐습니다. 수수한 원피스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평소엔 안 하는데 오늘은 했습니다. 립스틱까지 발랐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었습니다. 52년을 산 제 얼굴이었지만요. 눈빛만은 소녀 같았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쓰레기를 들고 나갔어요. 핑계가 필요했거든요. 복도로 나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숨을 고르며 걸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그가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멈춰 섰습니다. 그도 멈춰 섰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그가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그날 이후로 어떠냐고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덕분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고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다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떠냐고 물었어요. 그가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시쯤 오시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오전이었어요. 저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뭘 만들어야 할까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장을 봐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어요.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손이 바빴지만 즐거웠습니다. 오후가 지나갔어요.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하고 음식을 차렸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어요. 그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와인 한 병을 들고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어깨, 곧은 허리가 보였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가지러 주방으로 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꺼내는데 부딪혀서 소리가 났어요. 숨을 고르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가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도와주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요. 진심이었어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직업도 혼자 산다는 것도요. 3년 전 아내를 잃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혼한 지 10년 됐다고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인을 따랐습니다. 잔을 부딪혔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목을 타고 따뜻하게 내려갔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함께 주방에 섰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그가 물기를 닦았어요. 어깨가 스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어요. 와인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 생각을 많이 했다고요. 괜찮은지 궁금했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몸이 그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다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어요. 소파에 눕혀졌습니다. 그가 제 위로 몸을 숙였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키스가 이어졌어요. 목으로, 어깨로 내려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의 손이 제 옆구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피부에 전율이 일었어요. 원피스 단추가 하나씩 풀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에 닿았어요.
그의 입술이 그 자리를 따라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를 느꼈어요. 그의 손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멈췄어요. 손을 걷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가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단추를 다시 채우며 물었어요. 왜 미안하냐고, 제가 싫었냐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요. 하지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를 보낸 지 얼마 안 됐다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하는 게 죄책감이 든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구나 싶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또 말했어요. 당신을 존중하고 싶다고, 제대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고요. 그가 일어섰습니다.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신발을 신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쉬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나가려다 멈춰 섰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두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천천히 가자고 말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등을 문에 기댔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입술에 댔어요. 키스의 감촉이 남아있었습니다. 달콤하고 떨렸던 그 순간이요. 그의 손길도 생각났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절했던 그 손길이요. 온몸이 아직도 떨렸어요. 하지만 멈춘 게 오히려 좋았어요. 급하게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요. 소녀처럼 설레고 있었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층 어딘가에 그가 있었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떨리고 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잔에 남은 와인을 마셨어요. 달콤했습니다. 그와 나눴던 키스만큼이나요. 침대로 갔습니다. 눕자마자 그가 생각났어요. 그의 품, 그의 키스, 그의 손길이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준비될 때까지요. 눈을 감았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좋아서 두렵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좋아서 두려웠습니다. 이 감정이 진짜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짜였어요.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요. 5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이 떨림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요. 주저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완전하게요. 그 후로 2주가 지났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 만나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보면 다음 걸 타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요. 기다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되자 달랐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후회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의 키스, 그의 손길이요. 그리고 멈췄던 그 순간도요. 너무 급했던 걸까요? 제가 너무 적극적이었나 싶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출근길이 괴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그가 생각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이 느려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그를 마주칠까 봐요. 아니, 어쩌면 마주치고 싶어서였을지도 몰라요. 제 마음을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늦게 퇴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어요. 누군가 손을 넣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멈칫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좁은 공간에 단둘이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5층, 7층, 10층이요. 그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피하고 있어서 미안하다고요.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나가지 않았어요.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피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싫어졌냐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1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어요. 아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고요. 하지만 당신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그날이 떠오른다고요. 당신의 입술, 당신의 체온이 잊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15층에 다시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나갔어요. 그도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기다리면 되냐고요. 아니면 포기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그가 다가왔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당신을 제대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꼭 다시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손을 놓았어요. 각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했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일주일? 한 달? 아니면 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집 쪽 불빛이 보였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저처럼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이해해야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가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팠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였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그를 다시 마주치지 못했어요.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구멍으로 봤습니다. 그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슴이 저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가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까요. 기다려줘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했어요. 손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자꾸 그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키스가 생각났어요. 소파에 함께 누웠던 그 순간이요. 그의 손길, 그의 체온이요.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한 달, 두 달,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까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냥 거절하는 게 미안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걸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어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입술과 체온이 잊히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불안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고 참았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이불을 끌어안았어요. 그의 체온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했던 그 온기를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애타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다니요.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모르겠었어요. 그냥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웃으며 제게 다가오는 꿈이었어요. 하지만 눈을 뜨면 혼자였어요. 빈 침대, 조용한 방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챙겨야 하나 생각했어요. 나갈 곳도 없었지만요. 그냥 집에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구멍으로 봤어요. 그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로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열어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어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옷도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왜 우산도 안 쓰고 왔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 건넸어요. 머리를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받아서 대충 닦았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따뜻한 차를 끓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방으로 가려는데 손목을 잡았어요. 뒤돌아봤습니다. 그가 일어나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망쳐서 미안했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잖냐고요.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명이었다고 했어요. 사실은 도망친 거였다고요. 당신이 너무 좋아서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원하는 게 처음이라고요. 아내와도 이런 감정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당신이 자꾸 생각났다고 말했어요. 밤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다고요. 당신의 입술, 당신의 체온, 당신의 숨소리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겠다고요. 당신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간절했어요.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의 혀가 들어왔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몸이 그에게로 밀착됐습니다. 젖은 옷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뜨거웠습니다. 옷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달아올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키스가 목으로 내려갔어요. 어깨로 쇄골로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옷을 벗기고 싶다고 속삭였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가 천천히 제 옷을 벗겼습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요.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어요. 하지만 곧 그의 손이 따라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저도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젖은 셔츠가 벗겨졌어요. 넓은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손을 얹었어요.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심장 소리가 느껴졌어요. 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침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제 위로 몸을 숙였어요.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목에서 가슴으로 배로 내려갔어요. 손이 허벅지를 쓸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마지막 옷이 벗겨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누군가 앞에 벗은 몸을 드러내다니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름답다고 속삭였어요. 완벽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이 온몸을 더듬었어요. 천천히 섬세하게요. 피부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원했어요. 그도 옷을 벗었습니다. 드러난 몸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단하고 남자다운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도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바로 그것이요. 생각보다 더 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그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제 위로 올라왔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그의 열기로 감싸였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맞닿았습니다. 키스를 했어요. 깊고 진하게요. 혀가 엉켰습니다.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곳을 더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요. 몸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일지도 몰랐어요.
준비가 됐냐고 물었습니다. 아프면 말하라고 했어요. 천천히 하겠다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끌어안았어요.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팠습니다. 오래간만이라 그런지 몸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다 들어왔을 때요. 멈춰서 기다려줬어요.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프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움직여도 된다고 말했어요. 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리듬이 생겼습니다. 몸이 따라 움직였어요.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제 이름을 속삭였어요.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더 깊어졌어요. 더 간절해졌습니다. 무언가 밀려왔어요. 파도처럼요.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더 꽉 안았어요. 절정이 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도 곧 따라왔어요. 몸이 굳어지더니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뜨거운 게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숨을 고르며요. 땀으로 범벅이 된 채로요. 그가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옆으로 누웠습니다. 저를 끌어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어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어요. 머리를 그의 가슴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다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그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가슴이 뛰었어요. 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요. 이렇게 행복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가 눈물을 닦아줬어요. 왜 우냐고 아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행복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그가 웃으며 키스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안고요. 창밖으로 비 오는 소리만 들렸어요.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요. 그가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당신 곁에 있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원한다고 말했어요. 함께 있고 싶다고요. 그가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방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2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옆에 그가 누워 있었어요. 잠든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어젯밤 일이 생생했습니다. 그의 품, 그의 키스, 그의 온기가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렇게 행복한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52년을 살아오며요.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주방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창밖을 보니 맑게 갠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비가 모든 걸 씻어낸 것 같았어요. 공기도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뒤에서 팔이 감겼습니다. 놀라 돌아봤어요.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 잤냐고 물었어요. 너무 잘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다고 말했어요. 당신 옆에서요.
그가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셨어요.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아침을 만들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함께 주방에 섰어요. 계란을 풀고 빵을 구웠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요. 함께라서 특별했어요.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아침을 함께하는 게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쳤어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어깨가 스칠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머리를 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자고요.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함께 있으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천천히 우리만의 속도로요. 급할 것 없었습니다. 이웃으로 계속 지내자고 말했어요. 가끔 저녁을 함께 먹고요.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가 웃었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도망가지 말라고요. 힘들 때 혼자 견디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도 약속했어요. 서로를 지켜주기로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요. 아쉬웠지만 보냈습니다. 현관에서 키스했어요. 내일 보자고 말했습니다. 저녁 함께 먹자고요. 그가 좋다고 대답했어요.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였어요. 집에 잘 들어갔다는 문자였습니다. 보고 싶다고 써 있었어요. 방금 헤어졌는데 벌써 보고 싶다고요.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보고 싶다고 답장했어요. 내일 보자고요. 하트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이 나이에 이모티콘을 보내다니요. 우스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기다려졌어요. 설렜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이불에서 아직 그의 향이 났습니다.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모습이요. 행복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어요. 52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요. 결혼 생활 내내 느끼지 못했던 거였어요. 사랑이요. 진짜 사랑 말이에요. 이혼하고 10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외로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요. 갇혔던 그날 밤이요.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패닉이 왔고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안아줬죠. 그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제 삶이요. 제 마음이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좁은 공간도요. 그가 있으니까요. 언제든 손을 잡아줄 사람이요. 안아줄 사람이요. 함께 있어줄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그와 함께할 시간이요. 평범한 저녁 식사가 될 거예요. 간단한 대화를 나누겠죠. 함께 설거지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요. 함께하는 평범함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았어요. 거창한 게 아니라요. 함께 아침을 먹고 손을 잡고 걷는 거요.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거요. 잘 자라고 인사하는 거요. 보고 싶다고 문자하는 거요. 그런 작은 것들이 사랑이었어요. 52년을 살아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함께할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늘도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꿈속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햇살 아래서요.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요. 행복해 보였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어요. 상쾌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좋은 날씨였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늘 저녁에 그를 만나요. 함께 식사를 하고요.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을 거예요. 키스도 하겠죠. 안아줄 거예요. 평범한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함께니까요. 일어나서 커피를 내렸어요. 향이 퍼졌습니다. 창밖 햇살이 따스했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그와 함께할 하루요. 기대됐어요. 52년을 살아왔어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요. 하지만 지금이 가장 좋았어요. 이 순간이요. 그를 만난 지금이요. 이 나이에 사랑을 시작하다니요. 누가 믿겠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어요. 가슴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행복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나이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랑에는 때가 없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와 함께할 하루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어요. 행복했으니까요. 진짜 행복이요.